네, 이 유교적인 원칙에 입각한 왕릉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교 사상이 궁궐 건축뿐만 아니라 왕릉 조성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유학자들은 왕이 있는 공간은 왕이 살았던 죽었던 모두 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궁이라고 하는 것,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왕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왕릉이라고 하는 곳은 돌아가신 왕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겠죠.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는 있지만 왕이 있는 곳이라는 면에서는 궁궐이나 왕릉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궁궐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궐 부분에 왕이 있는 공간은 3분 3조라고 하는 세 공간으로 크게 구분되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문에서부터 정전 앞까지 양반 관리들이 근무하는 외조의 공간이 있고 왕과 양반 관료들이 만나서 나라일을 통치하는 치조의 공간이 있고 왕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연조의 공간, 이 세 공간이 바로 궁궐의 중심적인 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왕릉 역시 돌아가신 왕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릉의 정문인 입구에서부터 정자가 입구인 홍살문까지 이곳은 궁궐로 치면 외조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즉, 이 왕릉 정문에서부터 홍살문이 있는 그 정자가 앞까지는 그것이 외조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양반들의 공간, 즉 그 능관으로 대표되는 그 왕릉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관리 영역은 궁궐로 치면 외조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홍살문에서부터 정자가 공간은 궁궐로 치면 치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치조에서도 바로 정전에 해당하는 공간인데요. 바로 왕릉에서 이 홍살문이라고 하는 공간은 궁궐의 정전의 정문에 해당합니다. 이 궁궐 정전의 정문을 넘어서 정전이 있는데 이 정전에서 왕과 양반 관료들이 만나서 중요한 국가 의례를 행한 곳이 바로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왕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 홍살문에서부터 정자각이 있는 이 공간, 이곳이 바로 왕릉에서 유교 의례에 입각해서 유교 제사를 거행하던 제향의 공간이 되겠죠. 이 제향의 공간에서는 완벽하게 유교 의례를 거행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이전에 불교 시대에는 이 정자각에서 유교식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교 시대였기 때문에 절에서 불교식으로 왕릉의 그 왕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는 왕의 그 제삿날이 되면 왕이 능에 와서 이 정자각에서 유교식으로 국조 의례에 규정된 유교식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이전 고려시대 또는 삼국시대에는 왕의 제삿날에는 왕이 왕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어진을 모셔놓은 절로 갔는데요. 조선시대 되면서 절로 가지 못하고 바로 왕릉으로 직접 가서 이 정자각에서 유교식 제사를 지내라 했기 때문에 바로 조선시대 이 정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제사가 유교식으로 거행된 이런 사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자각을 넘어가면 이제 왕을 지하에 묻은 그 공간이 되는데 왕릉에서 이 왕의 그 시체가 묻힌 그 지하 석실을 현궁이라고 했습니다. 현은 어둡다는 뜻이고 지하라는 뜻인데요. 현궁은 다시 말해서 지하궁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왕과 왕비는 돌아가셨지만 그 몸이 계시는 곳은 비록 지하라도 궁이다. 그래서 지하에 거대한 궁을 만드는데 그걸 현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궁 위에는 그 현궁을 보호하고 이곳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상징물들, 성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공간은 우리가 바로 그 매장 영역이라고 하겠죠. 매장 영역은 궁궐로 치면 왕이나 왕비가 잠을 자는 침전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경복궁으로 치면 현궁은 바로 왕이 영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그 궁궐이라고 하는
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궁궐의 삼전 삼문을 3조 3문을 본떠서 관리 영역, 그리고 제향 영역, 그리고 매장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